현대차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하죠. 2024년 흐리다고 그러는데 나와봐야 하는 거예요. 그죠? 믿지 마요. 뉴스는 단지 참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기차 좀 볼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전기차 관련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 그러니까 아까 알려드렸죠. 어떤 분이 제가 HLB에 대한 의미를 저한테 물어본다고 그랬죠. 저한테 HLB는 가장 좋아하는 제약바이오주이며 제가 투자하는 한 분야예요. 자, 제가 분산 투자하는 법 알려드렸죠. 실질적으로 제가 멤버님들한테도 분산 투자에서 알려드렸어요. 지님 고맙습니다. 분산 투자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가 제약바이오주가 있다면 그죠? 하나는 미래에 다가올 시장인 전기차가 있어야 돼요. 전기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자, 또 하나가 전기차 충전도 하나 있으면 좋겠죠. 여기에 폐배터리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 화이브지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조선기자재 그죠? 요렇게 섹터가 다 틀려야 되겠죠. 그죠? 섹터가 다 틀려야 되는 거예요. 한 섹터에 있는 종목을 사는 건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저번 바로 전 영상에서 올려드렸죠, 제가. 현대차, 기아, 모비스, 현대모비스 분산 투자했어. 이건 분산 투자 아니에요. 그죠? 또 하나가, 나 분산 투자했는데, 뭐 분산 투자했어? 나 HLB랑 셀트리온이랑 SK바이오산 샀어. 이건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제약바이오에 몰빵한 거예요.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HLB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약회사예요. 제가 제일 좋아한다 그래서 이 회사가 급등한다거나 이런 건 전 몰라요. 주식을 상승과 하락을 맞춘다는 사람이 제일 신기한 거예요.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어디로 뛰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알아? 이걸 맞춘다는 사람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미래에서 오지 않는 한 내가 가진 주식이 올라간다고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HLB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약 바이오주기 때문에 제 포트의 하나의 일부일 뿐이고 또 하나가 저는 전기차를 앞으로 다가올 무조건 미래 가치가 있는 시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 포트에 당연히 전기차가 있어요. 이건 우리 멤버님들 잘 알아요. 또 저도 멤버님들한테 굳이 HLB뿐만이 아니더라도 많은 전기차 관련주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영상에서 설명해드렸듯이 우리가 너무 HLB 봐서 HLB가 최고점을 찍었어. 그럼 떨어지잖아요. 뭘 살 거야 도대체? 뭘? 미리미리 준비하고 공부해야 내가 시장에서 계속 수익이 나겠죠. 예전에 HLB가 뛰기 전엔 셀트리온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주의 가장 희망찬 주식이었어요. 셀트리온이 얼마가 갔냐면 이 당시에 33만 원 하던 게 30만 10배 올랐죠. 다시 10배가 올랐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면 막상 우리는 뭐를 살아야 될까? 길을 잃죠. 그죠? 마찬가지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식이 HLB이긴 하지만 제약바이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HLB를 대신할 만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시장이 올 건지라고 사야 되겠죠. 그죠? 또한 HLB가 최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거나 오랫동안 2, 3년 동안 조정을 받을 땐 역시 나는 다른 제약바이오주를 사서 또 수익을 내야 되겠죠. 이렇게 시장은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A라는 주식을 샀다고 해서 그 주식하고 사랑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 왜 콩깍지가 씌인다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가 씌워주는 거죠. 신의 선물이죠. 콩깍지 안 씌우면 어떻게 결혼해? 자, 콩깍지가 씌이게 되는데 주식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콩깍지가 씌이는 순간 아무리 나쁜 악재가 나오고 아무리 추세가 깨져 있어도 얘에 대해서 좋은 생각만 하게 돼요. 진짜 좋은 생각만 하게 돼요. 그러면 주식을 손절하거나 빠져나오거나 차익 실현해가지고 다른 주식을 사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금을 다 토해내게 된다거나 오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또 물려가지고 2, 3년 끌고 가게 되죠. 그러니까 주식은 냉철하고 차갑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냉철하고 차갑게 봐야지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관련주들 무조건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대표주보다는 항상 조선기자재주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추석 이후 IRA 대응책 내올 건데 이게 뭔 얘기냐면 사실은 조지아주 공장 아시죠? 그죠? 조지아주 공장이 원래는 2025년도부터 이제 좀 차를 좀 생산할까 이런 계획이었었는데 미국에서 IRA를 하면서 인플레 감축법을 하면서 우리나라 차에 세액 공제를 안 줘요. 근데 어떤 거는 주냐면 미국 자체 내에서 생산한 차는 주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현대차는 갖고 있죠. 조지아 공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조지아 공장의 완공을 땡길 거예요. 올해로. 2020년 후반기로 땡긴 다음에 내년부터 생산하겠다는 얘기죠. 최대한 빨리 혜택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기차 관련해서 뭐를 관심 있게 봐야 될까요? 뭐를? 앞으로 다가올 미래 호재를 알고 있으면 당연히 조지아 공장하고 관련 있는 기업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건 제가 멤버한테 따로 알려드렸어요. 그런 기업들은 반드시 관심 있게 보면 나중에 엄청난 수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런 전기차주를 당연히 관심 있게 봐야 되지만 현대차는 당연히 관련주니까 무조건 봐야죠. 그죠? 그럼 현대차의 추세가 좋냐? 좋죠. 월봉의 섬이 5개선이 있어요. 그죠?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는 거예요. 자, 기아를 봅니다. 추세가 우상이 잘 뻗어 있죠. 단지 요 이식켜선 뚫어줘야 돼요. 자, 만도 역시나 우상향, 그죠? 현대모비스 역시나 우상향. 드디어 5개월선이 올라탔죠. 대신에 5개월선만 안 깨면 돼요. 현대이하는 뭐 완벽하게 5개월선 위로 탄다가 현대이하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5개월선이 아니라 20개월선이 올라탔어요. 우리가 보통 주식이 떨어질 땐 이렇게 역배열 현상이 생겨요. 역배열. 이걸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역배열이 생기는데 자 20개월선이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어요. 근데 주식이 무너지게 되면 5개월선이 먼저 떨어져요. 당연히 20개월선보다는 5개월선이 단기동 평균선이죠. 먼저 뜨리겠죠. 근데 주식이 우리가 추세의 전환과 턴을 봐야 되겠죠. 과연 내가 산 주식이 내가 투자한 주식이 어디서 추세의 전환과 턴을 했는지 알아야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물 좀 마시면서 할게요. 그러면 언제 턴했냐? 바로 현대이하가 5개월선 돌파 안착하자마자 추세 전환 턴 해준 거예요. 그럼 어디서 턴했냐? 이날이죠. 이때요. 22년도 7월 달에 우리 우상향 할 거야. 이때 가격이 정확히 64,000원이고 지금 77,000원이에요. 그럼 638, 한 20%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7월 달부터 아무것도 안 했으면 20개월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주식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알려드렸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자, 시간도 투자하는데 우리가 시간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자산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시간 투자를 아주 편하게 잘하는 자산이 뭘까요? 과연 부동산이죠. 내가 부동산을 사면 땅을 사거나 아파트를 사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이자만 내고 대체적으로 가만히 있거든요. 가만히 있어서 나중에 아파트 값이 폭등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팔아야 되나? 그래도 안 팔아요. 근데 도대체 왜 주식만 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주식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 제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우리 잠깐 HLB 얘기 잠깐만 할게요. 어차피 이따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HLB를 만약에 이때 3만원에 사가지고 가만히 있었다면 우리한테 70%의 수익을 안겨준 거예요. 근데 혼자 살았다 팔았다 난리피죠. 팔았다 샀다 팔았다 어떡하지? 야, 유상증자인데 팔아야 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주식만 하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근데 만약에 가만히 있을 수 있다면 내가 부동산을 샀다 하고 땅을 샀다 생각하고 가만히만 있을 수 있으면 그냥 수익을 줘요. 그게 현대이하예요. 그죠? 현대이하가 일봉에서 하루 이틀 그냥 2, 3%가 떨어지든 말든 가만히 있었으면 5만원짜리가 7만원 된 거예요. 이게 뭐가 나빠? 30% 올랐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전기차주를 내가 만약에 산다면 잘 알려드렸죠. 지금 월봉에서 바닥권에 있는 주식들이 많으니까 얘를 사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땅을 샀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왜 도대체 부동산이나 땅을 사면 가만히 있으면서 주식에서는 조금만 나쁜 뉴스가 나오면 어떡할 줄 모르고 난리 나고 조금만 좋은 뉴스가 나오면 어떡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줍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제 이렇게 좀 대형주들도 좋긴 하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좋아하는 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좋아요. 중소형주가. 그래서 보겠습니다. 폴라리스 세원에 대한 얘기 좀 해보고 전기차가 인터넷 혁명 후에 최대 투자기의 테슬라, 리비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생각에도 인터넷 혁명 이후에 우리가 애플이라든가 IT 기업들이 옛날 인터넷 버블 때문에 올라갔다가 살아남는 기업들은 다 살아남았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우리 전 세계 시장은 전기차가 끌고 나갈 확률이 엄청 커요. 자, 테슬라, 니콜라 전부 다 일제 상승했고 리비안이 크게 뛰었습니다. 크게 뛰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리비안 관련 중에 루시드 리비안 관련 폴라리스 세원이죠. 물론 이에타에서 폴라리스 세원이 뛸지 안 뛸지 몰라요. 그걸 미리 맞추는 사람은 없어요. 불가능하죠. 자, 월봉에서 5개월선 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식에서 월봉 5개월선을 돌파해 준다는 얘기는 이 주식이 엄청나게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현대이하가 보여준 거죠. 지금 7월 달에 돌파해 주마자 날라갔죠. 그런데 폴라리스 세원을 보니까 역시나 깨고 있자면 좀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주식이 싸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 주봉을 봅니다. 이 우선 깨고 있죠. 그럼 추세는 밀릴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앞전에 보면 대량 거래가 자꾸 들어오고 있죠. 지금 이렇게 매집봉이 터지고 있죠. 자, 어떤 세력들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겠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 공간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거나 잘 모아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HLB 테라퓨틱스나 HLB 글로벌이 상한가를 갔죠. 물론 HLB 글로벌이 상한가를 갔는데 HLB 글로벌을 제가 이 공간에서 잘 모아가라고 그랬죠. 우리가 241선 밑에서 주식을 모아간다는 의미는 나중에 이 친구가 날아가서 241선을 지키고 다시 날아가게 되면
주식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300원에 사신 분들은 4,000원만 가도 더블이에요. 물론 갈지 안 갈지 저는 몰라요. 대신에 지금 그냥 사서 가만히 있고 시간도 투자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일일비하지 말고. 그럼 자기가 알아서 이런 데 가겠죠. 가요. 그러면 50%, 60%가 되죠. 여기서 하루하루 일일비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내가 전기차 종목이 많아. 뭐 15개는데 그럼 당연히 4개 정도는 단기 하시면 되죠. 하나 정도는 6개월, 1년 끌고 가시면 돼요. 비중을 키워서. 이해하셨죠? 자, PHL을 봅니다. 물론 PHL도 추세는 많이 깨져 있어요. 많이 깨져 있고 월봉에서 우하이긴 한데 그래도 역시나 주식은 싼 편이고. 자, 아직 5주선을 못 돌려놨기 때문에 5주선 돌파 안착해 줄 때가 가장 안전한 자리고, 만약 지금부터 사고 싶다면 한 번에 사지 말고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으니까 월봉에서 추세가 우하일 땐 한 번에 사는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돌려놔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격은 싸니까 역시 꾸준히 모아는 게 좋고. 자, 자비스 반응이 좋죠. 자비스가 포르쉐, 그죠? 포르쉐 상장 이슈가 있어요. 그런데 포르쉐 이슈가 상장한다는 이슈가 뜨기 전에 우린 모르고 있었죠. 자, 모든 사람들이 뉴스가 빠르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뉴스가 빠르고 그것 때문에 주식이 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조건 차트가 빨라요. 왜 그렇지? 왜 속리산개미팀은 도대체 차트가 빠르다고 하는 걸까?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거래량을 이해해야 되는데 거래량만 이해할 수 있다면 뉴스보다도 빨라요. 왜 그러냐? 누군가가 자꾸 이 주식을 사죠. 그러면 세력들이 주식을 살 때 이렇게 사겠어요? 물론 여기서 사긴 사요. 개미들 꼬시려고. 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려고 세력들이 여기서 큰 돈을 넣는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사겠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겠죠. 여기서 사가지고 엄청 좋은 뉴스로다가 여기서 팔겠죠. 야, 포르쉐 상장한대야. 내일 상장한대야, 내일. 그래 놓고 여기서 팔겠죠. 여기서. 월봉 최고점에 파는 거예요. 어디서 사냐? 여기서 사겠죠. 그러니까 지금 흔들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포르쉐 상장 이슈는 여기서 떴어요. 누군가 여기서 사놨죠.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걸 알고 미리미리 매집해 놓고 있죠, 지금. 그러면 지금 대량 거래 들어온 종목은 앞으로 또 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단기 종목이면 그냥 이런 데 팔면 되겠지만 중장기 종목이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사서. 그러니까 어딜 가겠어요, 이 친구가. 당연히 240원 뚫어주고 안착해주고 다시 가면 여기부터 다시 시작이죠. 자, 우리가 태양광 관련주를 제가 잠깐 비교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SDN하고 S에너지를 잘 보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죠? SDN하고 S에너지가 단 태양광 때문에 뛸지 안 뛸지 그런 거 몰랐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IRA에 서명 하늘지 안 하지.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IRA를 통과시킬지 안 시킬지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차트가 빠른 거예요. 자, 월봉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지금 쫙 다 들어오고 있죠. 한 번 더 들어왔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SDN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제가 여기 살려드렸어요. 자꾸 이상하다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친구가 지금 전기차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만 잘 그냥 모아놨다면 어차피 지금하고 똑같이 설명할 거예요. 242선을 찍고 나가주는 건 다시 시작이니까 지금 1,800원 사신 분들은 분명히 2,900원에 3,000원에 팔 수 있습니다. 여기가 가면 수익률이 70%예요. 주식해서 수익을 70% 버는 거예요, 일단. 어떻게 됐냐? 진짜 저렇게 됐어요. 됐죠? 됐어. 2,900원 찍었어요. 더 날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아직도 살만해요. 태조배풍차니까. 뭔 얘기냐면 자비스가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저는 그런 거 몰라요. 미리 그런 걸 맞춘다는 게 제일 나쁜 사람인 거예요. 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주식은 최소한 싸게 사서 242선 밑에서 매집봉 터질 때 가만히 잘 사놓고 하루하루 아무것도 일희일비하지 않으면 결국 242선을 뚫어줄 거고 똑같이 SDN처럼 2,400원, 2,500원 가요. 그러면 1,800원에 사신 분들이 2,400원 갔을 때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40, 50% 되겠죠. 그죠?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준선을 잡고 바닥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데 나중에 또 자비스가 포르쉐가 상장한다는 얘기를 세력들이 띄워서 3,000원, 4,000원 가 있는데 야 포르쉐 상장한대. 야 뉴스 떴어. 야 포르쉐 다음 달에 상장한대 하면서 걸리는 이 순간 가장 최고점에 사는 거예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단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 본인에게 있어요. 이건 센트럴모텍도 마찬가지죠. 뚫기 어렵다는 아까 알려드렸죠. 우리가 역배열이 시작되게 되면 당연히 5개월 선이 20개월 선을 깨는 데드크로스가 생겨요. 장기 데드크로스예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언제까지만 우하향하겠냐고 우상향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5개월 선이 올라탔기 때문에 지금부터 5개월 선만 밀고 내려오지 않으면 센트럴모텍도 괜찮아요. 자, 모트렉스가 한때 무상증자 이슈로 날라갔죠. 엄청 날라갔어요. 저는 추세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당연히 무상증자의 순간 호재로 날아갔다가 쭉 꼬리 달았으니까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언제부턴가 5개월 선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있죠. 추세가 엄청 이쁜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자율주행 관련주이기도 하죠. 전기차 관련주이기도 하고. 알았으니까 그냥 5개월 선을 깨지마. 또 하나 이 친구는 모트렉스 EV라고 그래가지고 전기차 충전 관련주기도 해요. 그러면 전기차 충전 관련 이슈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상황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진산업을 봅니다. 아진산업도 역시나 월봉에서 20개선 뚫어주려고 하고 있죠. 아직 못 뚫어요. 만약에 이번 달에 이 친구가 이걸 뚫고 나가고 안착하고 다시 간다. 이전 고점은 쉽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고. 추세가 굉장히 좋은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장이 안 좋았을 때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갈 길 꾸준히 가고 있고 주봉에서는 수급주선인 60주선 이에 올려놨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굉장히 좋은 추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저 60주선을 뚫기가 얼마나 힘드냐면 정말 힘들어요. 이게 수급주선이에요. 그러면 과연 60주선을 뚫었을 때 위력은 어떨까요? 자, 이때 뚫어놓고 깨니까 위험해져서 또 뚫었죠. 또 뚫어놓고 깨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주식이 꾸준히 우상향해요. 아주 뭐 주구장창 날아가요. 이렇게 돼요. 60주선을 훼손하지 않는 한 주식이 꾸준히 우상향해서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게 되는데 대신에 깨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깨면 그냥 기다리면 돼요. 깨면 다시 돌려놔요. 자, 우리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산업이 저도 크게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위치가 낮죠. 해도 너무하죠. 지금 우리산업이 그렇게 나쁜 회사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자, 상장했을 때 저점까지 와 있어요. 야, 코로나 때 저점도 와 있어. 우리산업이 이렇게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자, 월봉에서 5개월 선 위에 올려놨죠. 지금부터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자, 아직도 240선 밑에 있는데 이 친구는 대량 거래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수소 관련주기 돼요. 그럼 뛰면 뉴스 나와요. 어떤 뉴스가 나와도 뛰면 나와요. 뛰기 전에 사요. 뉴스가 뛰면 쫓아가 사지 말고 뉴스가 뛰기 전에 사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자, 대우부품을 봅니다. 역시 월봉에서 위치가 낮아요. 그죠? 물론 추세는 좀 깨져 있는데 현대차하고 연결이 잘 돼 있어요. 자, 주봉에서도 추세 나오면 하향이에요. 더 밀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공간에서는 잘 모아 나가는 게 좋고. 대유에이텍도 완전히 바닥을 찍고 있죠. 동전주긴 해더라도 이 친구가 괜찮아요. 증권사에서 대출이 될 정도로 괜찮아요. 동전주긴 해도 우리가 동전주 중에 살만한 종목이 많지 않은데 대유에이텍은 동전주면서도 괜찮고 이전 바닥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식이 지금 옆으로 가고 있죠. 바닥바닥거리고 있잖아요. 잘 모아 나가면 좋다. 역시 주봉에서 추세는 하향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 돌아 나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 우신 시스템도 하향이에요. 이전 바닥 2120만 깨면 되고 이런 주식들은 일단 추세가 우하향 이후 뚜렷한 대량 거래가 크게 들어오진 않고 있죠. 좀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도 한 번에 사기보다는 꾸준히 잘 모아 나가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천천히 잘 모아 나가야 됩니다. 자, 대원화성을 보게 되면 일단 이 친구가 좀 애매하긴 한데 사실은 앞에서 많이 세력분들이 해가지고 바로 V자 반등은 안 나오거든요. 조금 애매하게 다른 전기차주들보다는 리비안 관련주보다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리비안에 대한 호재가 떴기 때문에 순간 급등할 수는 있어요.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서 단기 하시는 분들은 5일선 20선 차고 나갈 때 매수해 볼 만합니다. 나머지를 볼게요. 그죠? 자, 좋은 종목 많아요. 전기차는 대유AP를 봅니다. 자, 대유AP를 보게 되면 아까 알려드렸죠. 지금 241선 밑에서 제가 자꾸 주식을 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기차가 미래 가치가 없다면 안 사도 되는데 이렇게 전기차 관련주들이 미래 가치가 있게 241선 밑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241선을 가서 다시 어마어마한 수익을 줄 거예요. 그러면 대유AP를 제가 얘기한 지가 한참 됐거든요. 5,000원에 사신 분들은 7,000원만 가도 30%가 넘는데 지금 가고 있죠. 이렇게 뚫었잖아요. 여기서 뚫어있죠. 그러면 앞전에 설명드린 240선 밑에 있는 종목들을 잘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또 봅니다. 캠시스를 볼게요. 아, 참, 대유AP는 잠시만요. 설명하다 말고 가는 거죠.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20개선 못 들어주고 있죠. 단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가 20개선 뚫고 나가는 순간 어디 갈지 몰라요. 이해하셨죠? 캠시스를 봅니다. 캠시스는 이 카메라 이제 관련주인데 LG노텍하고 관련해서 흐름이 좋아요. 좋긴 한데 원체 추세가 우상향인데 원체 조정 이 목표가를 찍었어요. 목표가를 찍었을 때 다 조정이 들어왔는데 아까 알려드렸죠. 우리가 장기적인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5개선을 지켜줘야 돼요. 2163원만 지켜주면 돼요. 조정받을 때는 흔들리지 말고. 자, 상신 브레이크도 월봉에서 무조건 바닥권에 있으니까 잘 보고 계세요. 대신 추세가 우하향이기 때문에 한 번에 사지 말고 꼼꼼히 잘 모아 나가시고 S&T 모티브는 방산주의자 장기차 관련주예요.
어째 바닥권의 차가 이때가 좋다고 그랬죠. 잘 모아나가신 분들은 지금도 수익권인데 여기 20개월이 조금 힘들긴 해요. 자, 역시 241선 밑에서 출발했죠, 지금. 이 공간에 사라고 그랬죠. 찍어드렸어요. 여기 사시라고. 쭉 올라갔죠. 그런데 주봉에서 보면 수급주선 60선 위에 있죠. 이게 뭔 얘기냐면 다음부터 앞으로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역시나 추세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성창오토텍도 추세는 깨져 있어요.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역시나 바닥권이기 때문에 잘 모아나가면 나중에 좋은 결과를 줄 거고, KBI 메탈은 KBI 그룹 중에 나중에 제일 좋아져요. 제일 좋아지고, 월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나 바닥권인데 깨져 있으니까 사실 KBI 메탈이 1,500원대, 1,600원 굉장히 싼 거예요. 이 친구. 원체 영업이익도 좋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놀래지 말고 그냥 꾸준히 잘 모아나가시면 되는데, 근간에 큰 거래량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초병 쓸 수는 있어요. 우리가 미리미리 들어가 있는 종목을 보초병이라고 하죠.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빨리 급등 안 할 수 있는 확률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태양금속이 테슬라 관련주예요.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중에 이 회사 볼트를 웬만하면 다 장착하고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 자, 박스권이에요. 1,200원 후반이 오면 항상 1,300원대를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박스권이니까 긴 옥으로 봐도 괜찮고, 주봉에서 봐도 박스권이 보이시죠? 면이. 그죠? 여기죠? 이런 데만 안게 매수를만 해요. 동원금속도 동전주긴 한데 상당히 괜찮아요. 자, 월봉에서 5개선 위에 있고, 주봉에서도 흐름이 좋고 지금 점점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동원금속도 나쁘지 않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수MS는 추수 관련주기도 하고 전기차 관련주기도 해요. 월봉에서 추세는 깨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사지 마요. 그냥 꾸준히 잘 모아나가는 게 중요하고, 원체 주식은 싸다 보시면 됩니다. 추세가 무너져 있을 때 한 번에 사지 마요. 순간 급등도 잘하니까 잘 모아가시고, 화신전공도 사실은 괜찮아요. 있죠. 괜찮은데 원체 앞전에 크게 한번 뛰었어요. 아직 다른 전기차 관련주는 이게 큰 게 뛴 애들은 없는데 그게 뛰었기 때문에 조정받고 있죠. 지금 그래도 상황 괜찮고 주식은 안 비싸요. 자, 이런 친구도 화신전공도 잘 모아나가면 순간 이렇게 급등을 해요.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화신전공도 놀라지 말고 잘 모아나가시고. 자, 3기가 뛰었습니다. 프로쉐 관련주예요. 프로쉐 관련주. 뛰었는데 여기가 목표가죠. 20개월선이 목표가고 두 번째 저항선이 목표가인데 딱 찍은 거예요. 뭐 뚫고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몰라요. 이런 친구들 살 때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일단 사지 말고 기다려요. 기다리시고, 멤버들도 기다리시고, 어디까지 기다리냐? 주봉에서 떨어질 때까지. 자, 밀릴자리 알려드릴 테니까 약간 이런 종목들은 자 보겠습니다. 상한가 같죠. 이날 15% 갔죠. 50% 올라가는 50%. 사지 마요. 그게 날아가면 내 거 아닌 거예요. 눌림목 주면 사는 거예요. 내돈 매매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자, 암호그린텍도 계속 좋은 결과를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뭐 성장성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불안해요. 자리가 높아서 이거 뚫고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지만 내가 주식을 살 때는 내가 도대체 엉덩이를 어디다 붙여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울 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가야죠. 굳이 단기를 하시려도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대동금속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동금속은 월봉에서 추세는 깨져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여기서 매수해서 이런 데 판종목이거든요. 다시 이 자리가 왔어요. 하지만 주식은 추세를 보고 하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추세를 가격 보고 하려고 하죠. 주식을 가격 보고 하는데 주식은 추세를 보고 하는 거예요. 주식은 가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추세를 보고 하는 거예요. 너무 싸게 사려고 하지 말고 추세를 보고, 좀 더 주고 사더라도 추세를 보고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대동금속은 추세는 깨져 있지만 자꾸 대량 거래가 잘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눌림목 주거나 대바닥 찍을 때 꼼꼼히 잘 모아나가는 게 좋고, KB오토시스가 많이 밀리고 있긴 해요. 신저점 계속 쓰고 있죠. 그러니까 추세는 완벽히 깨져 있는 거예요. KB오토시스 조심해야 돼요. 대신에 이전 바닥 근처가 올까지 있을 수 있지만 이 친구를 한 번에 사지 말고 꾸준히 잘 모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는 아마 어떤 세력들은 이 주식을 싸게 사기 위해서 굉장히 미룰 수가 있어요. 공포감에 있지 않으려면 한 번에 사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잘 모아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화신이 빠른데 원래 월봉 고점인 애들이 빨라요. 단 제가 조심하라고 그랬죠. 원체 추세는 좋은데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이 친구가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면 좀 쉬워요. 우리가 전고점 사이 중간에 있을 때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어디서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화신은 고점이 11,450원을 뚫었죠. 아주 쉬워졌어 이제. 알았어. 11,450원 전고점을 뚫어줬으니 여기만 깨지마 하고 30분봉의 선을 거놓으시면 돼요. 아주 쉬워요. 그럼 지금부터 여기가 온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여기를 찍고 나간 매수 깨면 손절, 대응하기가 아주 쉬워졌습니다. 자, 서현이와도 보면 월봉에서 추세가 원체 좋죠. 그냥 5개월선만 안 깨면 돼요. 추세가 좋은데 단지 지금 그 화신은 뚫었어요. 이 자리를. 얘는 못 뚫는 거예요. 얘는 뚫어주면 사실 더 올라가요. 그래서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 굳이 서현이와가 사고 싶으면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안암전자는 꾸준히 볼 필요가 있어요. 박스권 하다 놨어요. 여기에요.
왔어요, 드디어. 월요일 날 더 이상 저점이 2270원대만 깨지는 매수. 박스권에 갇혀있기 때문에 또 뛸 수 있어요. 월봉H가 낮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자, 세종공업, 삼보모터스는 꾸준히 봅니다. 꾸준히. 월봉 바닥이죠. 두 개 다 바닥이고 전기차 관련주죠. 수소 관련주고 현대기아하고 연결이 잘 돼 있어요. 그냥 떨어지든 말든 긴 호흡을 갖고 그죠? 6개월, 1년 긴 호흡을 갖고 꾸준히 먹으시면 되고 평화산업, 평화홀딩스도 현대로템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긴 해도 결국은 대량거래 다 들어왔죠 지금. 결국은 대량거래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하단부가 왔을 때는 반드시 신경 쓰고 봐야 돼요. 이 친구도 수소 관련주자, 전기차 관련주예요. 따라서 전기차 관련주들은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전기차 관련주 여기까지 볼게요. 전기차 관련주 신경을 쓸 때 우리가 2차 전지와 관련 있는 리튬 관련주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테슬라가 드디어 리튬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리튬 공장을 져버리겠대요. 원래 리튬을 공급받았는데 리튬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니까 공장을 짓겠답니다. 우리나라 리튬 관련주를 제가 뽑아드렸죠. 강원에너지, EV첨단 소재, 나인테크, 성화이텍, 포스코입텍, 포스코아이시텍 다 괜찮아요. 단 코스모와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케미칼은 제가 월봉에서 높다고 그랬죠. 물론 더 갈 수는 있어요. 이전 고점 뚫어주면 더 가지만 굳이 사려면 싼 종목 사야죠. 월봉에서 아직 안 간 애들. 자, 강원에너지를 여기부터 얘기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잡기가 만만치 않아요. 붙잡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냥 5일선 근처까지 밀리면 매수 깨면 선자시 되고 EV 첨단 소재는 월봉에서 이치가 낮기 때문에 아직 안 늦었어요. 매수해 볼만하고 나인테크도 매수해 볼만해요. 아직 뭐 차당 최고가를 찍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만하고 성화이텍, 포스코엠텍, 포스코아이시 다 월봉에서 낮아요. 이왕 내가 리튬 관련주 투자하시려면 밑에 있는 낮은 종목 사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또 하나가 이제 폐배떨인데 당연히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커지는 시장이 폐배떨이죠. 태조 폐풍차예요. 근데 폐배떨이가 신규 상장주인 세비캡이 있죠. 더 갈지 안 갈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신규 상장주는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간다 못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 걸리면 엄청 큰 소식을 봐요. 자, 규제 벗어난 전기차 배터리 뭐 엄청나게 성장한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우리가 앞으로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게 맞긴 맞아요. 맞는데 그만큼 만만한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쉬운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쉬운 종목은 별로 없는데. 세비캡이나 성일하이텍은 잘해야 돼, 이 친구들은. 너무 이렇게 신규 상장주니까 조심하시고. MPC는 예전에 대장주였는데 월봉에서 보게 되면 5개월선 돌파해 줄 때까지 힘들어요. 차라리 20개선 찍어줄 때 매수하는 게 낫고. 이지트로닉스가 그나마 좀 괜찮아요. 자, 5개선 위에 있죠.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20선 위에 있고 일봉에서 20에선 안 깨면 다음 주에 매수하시면 돼요. 자, 파워로직스는 꾸준히 모아나가시면 돼요. 그냥 파워로직스 월봉 H가 바닥이죠. 주식은 이런 걸 사는 거예요. 자, 바닥에 사서 나중에 파워로직스가 현대차하고 뭐 한다는데요. 11,000원대 갔을 때 여기서 파는 거예요. 자, 폐배터리 여기까지 보고